자, 제19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조. 제19조. 농업, 재해, 보험법. 19조예요. 자, 19조는 재정 지원입니다. 이 재정 지원이라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얘가 보험료 지원이에요. 보험료. 그럼 보험료를 누구도 지원해주고 정부도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해주죠. 그럼 정부는 즉 보험 가입자에 뭘 지원해주냐면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 즉 보험료를 지원했는데 전부 또는 전부 또는 전부가 아니라 보험료에 뭘 지원해주냐면 다를 지원해준 거 아니죠. 자,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고요. 또 누구 거? 보험회사, 즉 재보험 사업자의 즉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지자체는 보험 가입자 보험료에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보험료 있죠. 이 보험료를 누구 통장에 넣어주냐면 보험회사 통장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즉 재보험 사업자 통장한테 뭐 해라? 이 돈을 입금해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19조 자 사망 봐보시면 여기 19조 사망.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지진이 들어왔어요. 지진이 이 부분 19조 사망 봐볼게요. 자, 풍수해 보험법에 따른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19조 사망 이 내용이 뭐냐면 19조 사망 이 내용이 며칠자부터 우리가 이렇게 개정이 되냐면 2024년 며칠자로 개정이 되냐면 5월 14일자로 얘가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은 지금 우리가 5월 1일자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출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5월 14일자 개정되는 내용은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나눠드린 우리 어디에 들어있어요? 자, 정오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주요 개정 내용에 지금 넣어놨어요. 정오표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개정 내용에 지금 즉 우리 정오표하고 주요 개정 내용.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재정 지원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풍수해 그리고 지진재해법 이 관계 들어온 거예요. 이 법이 하나 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풍수해 플러스 지진 이렇게 함께 묶어졌다 그 말이에요. 즉 풍수해라든가 지진 이렇게 즉 풍수해 지진재해법에 따른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이제 용어가 풍수해 보험이 아니라 풍수해 그리고 지진재해보험 이렇게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 즉 이쪽에다 이미 보험을 가입을 해서 우리가 뭘로부터 행안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았다. 그럼 이쪽에 농작물 재보험 쪽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며칠 때부터 시행이냐면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조 보세요. 20조. 자, 우리 농업재보험법 20조. 자, 20조 보겠습니다. 재보험사업비 농업재해 재보험기금입니다. 자, 재보험, 재요. 다시 보험. 자, 여기는 정부가 재보험 사업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누구하고 보험 사업자하고 정부는 재보험 사업에 대해서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때 약정서 들어갈 내용이에요. 봐보시면 1번에 정부가 내야 할, 즉 재보험 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 그다음에 정부가 지급할 보험금, 그다음에 기타. 그다음에 제21조 자, 기금 설치 장관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재 재보험 기금을
설치한다. 자, 22조. 자, 22조.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기금재원 어디서 마련하니? 재보험료, 출연금, 재보험금의 해소자금, 운영수익금, 수익금, 차입금, 전입금. 즉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재보험료, 재보험금이에요. 이걸 갖다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재해보험료, 재해보험금. 재해 아니라 재재. 이거 주의. 그 다음 23조. 이 돈을 왜 모으니? 용도. 용도도 시험 잘 나오겠죠? 자, 여기도 재예요. 재보험금 지급. 재해보험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 그 다음에 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한 경비 지출. 가로치고 이탁 경비 포함. 시험에 또 거기를 뭘로 많이 바뀌어요? 이탁 경비 뭘로 바꾼다? 재예로 바꾼다는 거. 이탁 경비 포함. 그 다음에 기타. 자, 그 다음에 이 기금을 장관이 힘드니까 누구한테 맡깁니다. 누구한테 맡긴다?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근데 다 맡긴 게 아니라 얼마를? 일부만 맡긴다는 거예요. 이 기금에 대한 일부를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에 맡긴다. 25조 기금의 회계기간. 자, 방금 누구한테 맡긴다고 그랬어요?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그러면 농부모는 이 돈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농림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익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 4사람입니다. 자, 얘는 결론은 25조 1항은 우리 농림부에서 직접 관리할 때 그 농림부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담당자 기금 수입 징수관, 기금 재무관, 기금 지출관, 기금 출납 공무원. 근데 이번에 자, 2항은 이제 누구한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이탁을 했습니다. 그럼 농구원 직원들이 이제 이 관리를 하겠죠. 그럼 농구원 직원들 중에서 자, 기금 수입 담당 임원,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 기금 지출원, 기금 출납원을 임명합니다. 4사람. 그럼 이 4사람은 결론은 방금 농림부 산하의 직원의 업무를 그대로 가져오겠죠. 담당을 합니다. 즉 이때 기금 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 수입 징수관의 업무를,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 재무관, 기금 지출원은 기금 지출관, 기금 출납원은 기금 출납 공무. 이렇게 각각 짝짓기를 해야죠. 짝짓기. 이렇게 짝짓기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 업무를 이렇게 서로. 즉 농림부 업무를 누가 가져왔어요?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에서 가져왔어. 서로 짝짓기 하셔야 돼요. 얘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재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더라. 그래서 우리 장관의 업무. 자, 그 다음에 2항 가보시면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누구한테 또 이탁한다? 농구원에. 방금 그 2에 있는 1항부터 5항 플러스 재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누구한테 맡긴다? 농구원한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교육도 다 어디서요? 농구원에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탁을 다 줘버려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이탁 업무. 자, 동그라미 4. 자, 3항. 농림부 장관은 자, 손해평가사 시험에 대해서 어디다 이탁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 이것도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시험의 주무부서는 누구라고요? 농림부 장관이에요. 그럼 농림부 장관이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누구한테 지금 맡겨놨냐면 인력공단한테 맡겼어. 그럼 이때 농림부 장관이 누구랑 협의해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이탁 맡겨버려요? 협의하는 거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농림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손해평가사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탁한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9회 때. 얘는 협의하는 거 없어요. 바로 원래 이 주무부서가 농림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탁을 하는 겁니다. 자, 26조 통계. 자, 이 통계 조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다? 장관. 그럼 장관은 혼자 못하니까 이 업무를 맡깁니다. 자, 해서 봐보시면 자, 장관은 즉 해수부 장관, 농림부 장관은 통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지자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아래와 같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더라. 보험 대상 현황, 보험 확대 예비 품목, 피해 원인 및 규모,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가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더라. 자, 이거 1, 2, 3, 4, 5 별표. 아직 시험에 출제 안 됐어요. 자, 27조 시범사업. 그 다음에 자, 28조 봅니다. 28조. 자, 우리 농작물 재보험이 가입률이 저조하죠. 왜? 모르니까. 그럼 막 홍보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걔를 갖다가 홍보하도록 또는 교육하도록 뭐 해라? 가입 촉진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돼. 자, 그럼 이 가입 촉진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고요? 보험회사. 재해보험 사업자가 수립을 합니다. 그럼 재해보험 사업자가 수립을 해서 누구한테 제출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당연히 누구한테? 상관한테 제출해야 되죠. 언제까지? 이것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합니다. 매년. 매년 수립을 해서 언제까지 제출하냐면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장관한테. 걔를 갖다가 우리가 보험가입 촉진 계획서라고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 29조 그 다음에 자 29조 2 청문. 너 왜 그랬니? 반드시 뭐 해라? 의무사항이야. 강행규정. 실시하여야 된다. 청문을 하여야 된다.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손해평가사 업무정지. 누가 청문해야 돼요? 장관이. 손해평가사 관련 업무는 농림부 장관입니다. 자, 그다음 벌칙. 시험에 당연히 잘 나옵니다. 제일 큰 거. 3학년 3반, 1학년 1반, 500만 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짜리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돈 좋아합니다. 금품을 주라. 금품을 주겠다. 둘 다 처벌합니다. 제공한 자, 요구한 자. 자, 1학년 1반은 좀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1번. 자, 보험 모집. 즉 보험 모집에 관한 우리가 준수해야 할 규정이 있겠죠. 즉 보험 모집에 대해서 위반했다. 보험 모집을 위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을 대여했다. 그 다음 자격증 대여를 알선했다. 자, 여러분 손해평가사가 자, 이거 거짓, 대여, 알선 이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였죠. 자, 이 세 개에다가 한 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뭐였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또 마지막이 자격 정지 중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즉 1번과 5번은 뭐였어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세 개는 뭐였어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즉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 자, 사망. 회계 처리. 즉 뭐예요? 우리 회계를 방금 구분해서 관리해서 처리하라고 했죠. 걔를 위반했다. 그러면 얼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키워드는 뭐 잡으시면 돼요? 회계. 자, 그럼 벌금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 과태료. 자, 과태료 조항 보겠습니다. 자, 제일 큰 게 뭐예요? 1,000만 원. 즉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딱 한 개예요. 한 개는 보험회사. 즉 재해보험 사업자가 뭐 했다?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안내를 위반했어요. 보험 안내 위반. 딱 한 개, 1,0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자 500만 원짜리 그 밑에 많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개별 기준으로 가서 상세히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상. 그래서 자 이게 농업재보험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자 대통령령 즉 시행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행령을 한번 봐봐요. 시행령 즉 농업재보험법 시행령 보겠습니다.
자, 이 시행령에서 방금 우리 과태료 조항 아주 보고 갈게요. 과태료가 최고 1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1000만 원짜리 딱 한 개예요. 뭐가?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안내를 위반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어쩔 때는 기고에서 자 여러분 뒷장에 별표를 봅니다. 자 뒷장에서 별표를 한번 봐보시면 자 별표 자 여기 별표 찾으셨나요? 뒷장에 자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3 별표 3 자, 별표 3에 가보시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자, 여기 별표 3에 가보시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첨부물에. 거기에 가보시면 자 위에 1000만 원짜리 딱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뭐다?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안내 위반. 자 얘가 1000만 원. 그럼 500만 원짜리 중에는 봐보시면 자 두 번째 가보시면 자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 안내 위반이야. 그럼 여기요. 여기 재보험 사업자는 1000만 원.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 안내를 위반했다. 그때는 얼마다고요? 500만 원. 그 다음에 다 가보시면 보험계약의 체결 모집. 여기요. 보험계약의 체결. 자, 모집을 위반했다. 이때는 얼마다? 자, 300만 원. 우리가 500만 원 이하니까 300만 원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마바. 여기 라마바. 라마바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라마바의 공통점. 이 애들의 공통점이에요. 라마바.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발기인 쭈루루야. 발기인 쭈루루. 발기인 청산 이런 말 나오면 그럼 걔들이 나오면 첫 번째 거기에서 키워드 책임 준비금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얘는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발기인 쭈루룩에서 자, 명령을 위반했다. 금액 얼마짜리? 300만 원. 그다음 발기인 쭈루룩 해가지고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했다. 그러면 얘가 얼마짜리요? 검사를 방해, 기피했다. 얘 하면 얘도 200만 원. 그 다음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300만 원짜리 또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서류를 보고해야 되거나 또는 확인했는데 뭐 했다? 거짓을 보고했다. 그럼 얼마다? 3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가보시면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이야.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다시 자, 농업재보험법 시행령을 한번 볼게요. 자, 농업재보험 시행령에서 목적이 있고요. 이원장의 직무. 자, 이 이원장이라는 것은 누구를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농업재보험 심의. 농업재보험 심의에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바로 이원장. 그럼 농업재보험 심의 이원장은 누가 된다고 그랬죠? 농림부 소속의 차관이 된다고 했잖아요. 차관. 자, 이런 이원장은 뭔 일을 하니?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농업재보험법 시행령 봅니다. 농업재보험법 시행령. 그러면 심의를 대표하고 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자, 그 밑에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이원장을 보좌하며 직무 대행. 자, 우리 심의에 회의하겠습니다. 회의. 당연히 회의를 소집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원장이겠죠. 이원장이 회의를 소집을 하는데 이제 누구들도 우리 이원들도 회의 열어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원들도. 근데 이원이 이때 얼마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또는 이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회의 소집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심의위원들이 어때요? 그만두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스스로 그만두다가 아니면 잘린다든가. 즉 심의위원들 해촉 사유. 자 1번 심신장애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직무와 관련해서 비사실 직무 품위 손상 이원 스스로 나 그만할 거야. 자진 사퇴할 때.
자, 그다음 분가이온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12이온회 안에 분가이온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분가이온회는 무슨 일 하니? 자, 분가이온회가 총 몇 개락 있어요? 4개락 있죠. 농작물 재보험 분가이온회, 임산물 재보험 분가이온회, 가축 재보험 분가이온회, 농업인 안전보험 분가이온회. 그럼 이때 각각 농작물 재보험에 관한 사항, 임산물 재보험에 관한 사항, 가축 재보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업인 안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망,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으로? 9명 이내로. 그 다음에 수상.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잖아. 어때요? 그럼 서울 산다. 서울까지 우리가 기차 타고 가야 되죠. 자, 교통비는 줘야 되겠잖아요. 자, 수당. 자, 심의 또는 분과위원회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는 수당, 여비를 줄 수 있다. 다만 공무원들은 월급을 타니까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 자, 구조. 보험 가입자의 기준이 있고요. 자, 10조 보겠습니다. 10조. 자, 재보험 사업자의 약정 체결. 이것은 누구하고? 장관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하고. 즉, 보험 사업자하고 약정을 할 때 그 약정서에 들어갈 내용. 약정 기간, 재정 지원, 변경 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손해평가인에 대한 자격 요건. 자, 여기 손해평가인에 대한 자격 요건. 자, 손해평가인에 대한 자격 요건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 어디에 들어있냐면, 자, 이러이러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다. 그거 있잖아요. 해서 별표 2.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별표 2. 별표 2에 가보시면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별표 2. 첨부물 중에서 별표 2 가보시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다. 자, 손해평가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손해평가인을 누가 뽑는다고요? 재해보험, 재해보험 사업자가 이촉을 합니다. 자, 몇 명을 뽑아야 돼? 몇 명을? 뽑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재해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적정 규모를 뽑습니다. 몇 명을 뽑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사람들을 뽑으면 제일 먼저 무슨 교육을 시켜야 돼요? 실무 교육을 시킵니다. 즉 언제 하고 나서 이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매년 정기 교육을 시킵니다. 정기 교육은 연 1회 이상. 한 번 받을 때 4시간 이상을 받습니다. 자, 이 실무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누구냐면 재보험 사업자가 이 교육을 실시킵니다. 이 정기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켜요. 교육. 자, 이렇게 됐는데 뭔가 이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촉 뭐가 되고, 이촉 취소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되고, 이촉 해지가 되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다?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업무 정지는 얘는 몇 개월? 자, 6개월 이내로 하게 됩니다. 업무 정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니? 자, 자격이 있겠죠? 이 자격은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별표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지금 자, 12조 한번 봐볼까요? 12조. 자, 12조.
자, 농업재배법 시행령 12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해평가는 이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은 자, 어디에 정하고 있다? 별표 2. 자, 우리 첨부별 들어있습니다. 다음 2번.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에는 이촉된 사람에 대하여 자, 여기 실무교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무교육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누가 시킨다? 재보험 사업자가. 자, 이때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기초지식, 보험약관, 손해평가 이혼행위 등에 관한 교육. 자, 그 다음에 자, 정기교육 봅니다. 자, 정기교육은 누가 시킨다? 장관이 시킵니다. 장관이 시키는데 이때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자, 교육, 기초지식, 약관,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기타. 그 다음에 자, 손해평가사 시험에 대한 내용 보시고 자, 12조 3, 12조 4. 자,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12조 5. 아까 했잖아요. 12조 5가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자, 1차 시험 면제자. 자, 12조 6. 합격 기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2조 7. 자, 12조 7. 자격증. 그 다음에 12조 8. 자, 누구도 손해평가인도 교육받지만 누구도 교육받아요? 여러분도. 즉 손해평가사도 교육받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이 자격증 합격하고 나면 여러분도 똑같이 무슨 교육받냐면 실무 교육받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육받는데 그 교육을 갖다 우리가 보수교육이라고 받아요. 이 보수교육은 현재 3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 손해평가사 교육은 다 누가 시킨다? 장관이 시킵니다. 자, 12조 9, 12조 10. 여러분도 잘못하면 뭐 한다? 자격 취소.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 정지. 자, 다 별표 2-3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12조 12. 아까 했었어요. 자,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뭐 한다? 압류 못 한다. 다만 A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것은 압류 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 이상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금액입니다. 봐보시면 자,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압류 불가. 재생산 이외의 돈은 2분의 1. 2분의 1은 되고 2분의 1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조 보세요. 13조. 자, 13조가 개정됐습니다. 자, 13조 개정. 자, 누구한테 원래는 보험 사업자, 대해보험 사업자한테 우리는 보험 가입을 해야 농가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못하니까 지역에 있는 농협들한테 뭐 한다고요? 지역에 있는 농협들한테 보험 모집도 좀 당신이 해주세요. 그리고 자, 그 계약이 체결됐으면 과손해 피해가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또 뭣도 해주세요. 손해평가도 해주세요라고 이 모집과 손해평가 업무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위탁을 해놨다고. 뭐 어떤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놨니? 지금 그거예요. 위탁, 즉 뭐에 대해서? 보험 모집과 뭐에 대해서? 손해평가에 대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곳 보겠습니다. 봐보시면 자, 지역 농협협동조합, 지역 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협, 업종농협, 지역 산림조합, 품목 업종 산림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업종 수산업 협동조합, 수산물 가공 수산업 협업의 수협은행, 손해 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4번에 가보시면 민법에 따라서 농림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 4번이 비영리법인. 여기가 원래는 개정 전에는 여기가 뭐만 가능하다고 그랬냐면
손해평가만 가능했어요. 손해평가만. 근데 이 부분이 삭제된 겁니다. 이 부분이 삭제. 다시 말해서 자, 이 비영리 법인도 이제는 뭣도 가능하고 모집도 가능하고 손해평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삭제. 단서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비영리 법인. 자, 15조. 자,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 금액을 지급받는 자, 이거 재정 지원. 아까 했었어요. 재정 지원. 누구한테? 보험회사 통장에 입금하라는 거. 자, 그다음에 16조. 재보험. 자, 이 재보험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하고 약정하는 거예요? 재. 누구하고 누구하고. 보험 사업자하고 누구하고? 정부하고. 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돼. 이 약정서에 들어가는데요. 자, 수수료, 약정 기간, 책임 범위, 변경 해지, 지급 및 분장, 운영 관리. 자, 17조. 장관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체 재보험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위하여 한국은행.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국은행. 그 다음에 자, 이런 재보험기금의 관리를 누구한테 맡겨놨다?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에. 그럼 이 농업정책보험의 기금이 어떤 업무를 맡겨놓은가 보겠습니다. 회계 업무,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재보험금 지급 업무, 운영 업무, 기타. 자, 그럼 자, 이 업무를 이 기금에 관한 자요. 이 기금에 관한 업무를 갖다 누구한테 맡겨놨다고요? 농업정책 보험금융. 이 농구모는 결론은 이 기금에 대한 무슨 누구예요? 수탁자죠, 수탁자. 맡아서 하는 사람. 그죠? 그럼 이 수탁자는 이 돈을 자기들이 막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돼? 결산을 해야죠, 당연히. 자, 결산을 해서 누구한테 보고하겠어요? 장관한테. 언제까지 보고한다? 2월 15일까지. 그럼 이 장관은, 이 농림부 장관은 또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지? 우리나라 정부 돈줄 갖고 있는 사람. 그래, 내년도 또 예산 받으니까 누구한테? 기재부 장관한테. 언제까지 보고한다? 2월 말까지. 숫자 기억. 맨 처음에 수탁관리자, 즉 농부모는 누구한테? 농림부 장관. 자, 장관은 또 누구한테? 돈줄. 기재부 장관. 2월 15일, 2월 말 기억. 자, 그 다음 21조 제일 하단. 자, 통계조사를 원래 누가 해야 된다 하겠습니까? 장관들이 해야 돼, 장관들이. 장관들이 바쁘니까 또 이 업무를 이탁을 합니다. 자, 이탁. 다음에 누구한테 맡기니?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통계조사. 자, 통계조사를 맡깁니다.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통계조사를 해야 할 사람은 장관이에요. 근데 장관이 못하니까 맡깁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조합 중앙회,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연구기관,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아, 여기 하나 제일 맨 처음에 빠지고 왔네. 첫 번째가 누구였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자, 이게 있었어요. 자,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또 제일 하단에 누구도 있다? 비영리법인. 협회를 말하는 거야, 협회 여기 비영리법인. 그다음 농구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이거야, 이거. 즉 농업협동조합 중앙에는 딱 한 번 나와, 한 번. 여기서. 즉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 비영리 법인은 아까 어디에서 보험 모집과 손해평가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뭣도 할 수 있다? 통계조사도 할 수 있는 곳. 근데 자 봐보시면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손해사정법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해사정법인. 그럼 이 손해사정법인은 방금 뭐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보험 모집과 손해평가도 이탈을 받을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이 사람은 통계조사 기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면 두 군데 중에 하나를 가. 합격하면. 이 법인에 취직 가시든가 협회로 가시든가.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즉 비영리 법인은 통계조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보험 모집과 손해평가 할 수 있습니다. 손해 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는 보험 모집과 손해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계조사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 다음 22조 촉진계획서. 자, 이 보험가입 촉진계획서는 누가 수립을 한다고 그랬냐면 재보험 사업자가 매년 수립을 해서 그 2항에 가보시면 1월 31일까지 장관에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재보험 사업자가. 즉 2항에. 이 재보험 가입 촉진 계획서를 수립하는 사람은 재보험 사업자. 매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이 촉진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 얘도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촉진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을 모두 고르세요. 촉진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1, 2, 3, 4, 5. 자, 그 다음 22조 3 가보시면, 자, 22조 3.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 개인정보 활용이에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활용하는 거. 자,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장관, 그다음 보험회사, 즉 재보험 사업자 두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그럼 이때 자 장관이 활용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손해평가사 감독, 재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 그다음 재보험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재보험 가입자의 자격 확인,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 이렇게. 즉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장관과 재보험 사업자. 자, 여러분들 첫 부분에서 자, 별표 1, 2, 3, 4 한번 봐보세요. 자, 첫 부분에서. 자, 첫 부분에서 별표. 자, 먼저 자, 첫 부분에서 별표 1을 봅니다. 자, 별표 1은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보험입니다. 즉 농작물, 임산물 재보험은 즉 여기 보험에 보상하는 범위. 농작물하고 자, 임산물. 임산물은 자, 보상하는 손해가 누구누구라고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플러스. 그다음 또 자, 질병. 아니요, 질병이 아니라 얘들은 우리가 질병이라 안 하죠. 얘들은 뭐라고 해요? 병충 이렇게. 그다음에 가축. 가축에 자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 자, 멧돼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화재. 그다음 가축 질병. 자, 가축 재보험에는 조수해가 없습니다. 자, 조수해 빠집니다. 그다음 양식. 자, 양식 수산물도 마찬가지. 자연재해 조수해 없습니다. 화재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 질병. 자, 여기에 뭐 없다고요? 조수해 없어요. 자, 주의사항. 가축 재보험과 양식 수산물에는 누가 없다? 조수해 없습니다. 주의사항. 자, 그 다음 손해평가인 별표 2. 시험에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우리 애들은 숫자가 계속 중복됩니다. 자, 별표 2 가보시면 여기서 숫자 일단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숫자 5년 기억합니다. 그 다음 2번에서 공무원은 몇 년? 3년 숫자. 그 다음 3번 고등학교 교원. 그런데 농작물 재배 수학선생님 안 된다 이거야. 농작물 재배 훈련 몇 년? 5년. 자, 대학교 교수님 조교수 이상 3년. 그 다음 5번 자, 농협에서 막 근무했어요.
즉 보험회사 임직원, 농협 임직원 또는 영농지원, 보험 공제 업무에서 몇 년? 3년. 손해평가 업무 2년. 그다음 6번. 자, 고등교육법 2조에 따라서 학교에서 즉 농작물 재배 관련을 전공하고 농업 전문 연구기관, 연구소 자 5년. 그다음 7번. 자, 전문 대학에서 이 말 나와요. 자, 내가 전문 대학을 졸업했어. 근데 과가 있어. 과가. 무슨 과? 보험 관련 학과면 손해평가 위축될 수 있어요. 여기는 경력 필요 없어요. 보험학과. 그다음 학점 80학점, 45학점. 나머지 자격증. 자, 이 손해평가 A 촉사요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별표 2-2 넘겨서. 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자, 여러분 봐보시면 이렇게 다 농대법이 있어요. 그럼 이 과목을 변경하려면 이 법을 개정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과목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결론 이 법이 개정돼야 돼요. 이 법 개정을 지금 예고를 2027년도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그 전에 꼭 자격증을 따셔야 된다.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과목이 막 늘어난다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별표 2-3. 자, 별표 2-3. 자격,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사유. 자, 들어있습니다. 꼭 시험에 매년 출제됩니다. 그 다음 별표 2-4. 자, 손해평가사 업무정지 처분. 1차, 그 네모바 개별기준 가보시면, 자, 손해평가사 업무정지는 최고가 1년이라고 했잖아요. 자, 최고가 1년인데, 1회 2반, 2회 2반, 3회 2반에서 6개월, 1년, 1년. 자, 뒷장에 가보시면, 3개월, 6개월, 6개월. 또 경고 1개월, 3개월. 계속 중복이야. 두 개씩. 그럼 봐보시면, 6개월, 1년, 1년은 업무정지 금품이에요. 키워드가. 자, 개인정보를 위반했습니다. 금품을 저하합니다. 그러면 1차에 6개월, 2차 1년, 3차 1년. 그 다음에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 그럼 거기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보험 계약권, 보험 모집권을 내가 가서 직접 손해평가했다. 그게 3개월, 6개월, 6개월. 내 마음대로 막 해버려. 얘는 뭐예요? 경고 1개월, 3개월. 부적절 행위했다. 내 마음대로 요령을 준수 안 했다. 경고 1개월, 3개월. 그리고 별표 3은 과태료 부과 기준.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자, 이 별표가 시험에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 1번부터 3번까지 별표 3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금 뭘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 지금 자, 우리가 뭘 공부했는가는 아셔야 되겠죠. 지금 농업재보험법 시행령까지 한 겁니다. 자요, 여러분 두 가지. 지금 우리가 뭘 공부했는가는 좀 알고 가겠습니다. 자요, 농업재보험법을 했고요. 농업재보험법 시행령을 한 겁니다. 근데 특히 자, 이 시행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별표 1부터 시작을 해서 별표 3까지 있어요. 이 별표 1부터 3까지가 시험에 아주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 남은 거예요. 뭐예요? 손해평가 요령. 자, A만 남았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손해평가 요령 보도록 할게요.